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에도 적에게 가장 위협적인 최강의 군사적 자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가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된 F-16 전투기는 개발된 지가 약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2060년까지나 운용될 것이라고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때쯤이면 저도 굉장한 고령의 노인이 될 시기인데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도 그때쯤엔 모두 퇴역하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F-16V 전투기가 운용된다니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EA-18G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 지원 덕분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깜짝 놀랄 신무기의 개발 덕분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16은 왜 개발되었을까요? F-16 전투기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데서 어느 정도 짐작되는 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장에서도 첨단 무기가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늘 있어 왔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과 해군은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만 있으면 공중전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 결과 F-111이나 F-4 팬텀2 같은 값비싼 기체들의 기관포조차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해보니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는데요. 제한된 교전 수칙, 피하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자랑하던 BVR 교전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전은 이 고가의 기체들이 불리한 근접전 도그파이트로 이어지기 십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명 서류 속 재원표상으로는 우월하게 여겨졌던 전투기들이 재원상 열등한 미그-21 전투기와의 도그파이트에서 줄줄이 격추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군비 축소 움직임이 불면서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나 폭격기를 개발하기 위해 무제한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실에 눈을 뜬 미국에서는 값이 싸면서 이전에 개발된 전투기들과 다른 전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원거리 BVR전과 꼬리를 무는 근접전인 도그파이트는 물론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데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F-16인데요. F-16은 F-15가 너무 비싼 관계로 충분한 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염가형 전투기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F-4와 F-106을 대체하기 위해 650대 정도만 주문했지만 값이 싸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에서만 1338대를 발주하게 되었고 나토 회원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16의 성능과 스펙은 어땠을까요? F-16은 최초로 아날로그 방식의 4채널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용했으며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데 최적화된 기체입니다. F-15와 마찬가지로 삼각 날개인 델타익에 대형 스트레이크를 조합했는데요. 델타익 형태의 주익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F-22와 F-35가 채용한 다이아몬드익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날개와 동체의 구분이 모호한 블렌디드 윙바디 형상으로 설계되며 곡선과 북면이 많이 사용된 유선형의 기체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상과 대형 스트레이크의 조합은 공기 역학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발휘합니다. F-16은 애초에 양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렴하고도 뛰어난 성능을 가지며 최첨단 공기 역학 기술과 항전 장비를 적용해 과거 미국이 실전 매치한 어떠한 전투기보다도 가볍고 날렵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 1대1을 넘어 투직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고속도 마하 2를 넘는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 공군 전투기 최초로 9G 기동을 가능하게 한 기종이기도 한데요. 프레임이 없는 버블 캐노피로 보다 넓은 시계를 확보했고 조종석에 경사를 주어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G포스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사이드 스틱으로 높은 중력 가속도에서의 확실한 조종 성능을 가능케 한 만큼 공대공 전투는 물론 다양한 임무에 특화된 멀티롤, 다목적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 40부터 보잉사의 JHMCS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인 헬멧 장착 조준 장치가 AIM-9X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고개만 돌리면 적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해도 발사하는 미사일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최근 F-16에 이런 무장이 탑재되고 있는데 F-16V 바이퍼의 사양과 함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F-16이 개발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F-16은 이론상만이 아니라 실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F-16의 실전 기록은 어땠을까요? 뛰어난 기체로 개발된 F-16은 수많은 실전에서 화려한 성과를 수없이 올렸는데요.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는 248대의 F-16 전투기가
항공기지 5개소의 전개에 13,087소티를 기록했습니다. F-16이 파괴한 적의 표적만 해도 11,698개나 되는데요. F-16은 소티당 통상 3.24시간을 비행하며 임무 가동률이 88.8%나 이르는 대비 태세를 보여줘 실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7일 아인 모국의 미그 25 함대를 약 3해리 지점에서 AIM-120A 암람 미사일을 사용해 격추시켰습니다. 미공군의 F-16은 이것을 시작으로 격추 기록을 늘려갔습니다. 1993년 1월 17일에는 F-16C가 미그 23과의 전투에서 AIM-120A 암람 미사일로 승리했으며 1994년 2월 24일에는 제2-21 야스트랩 전투기 6대와 제22 전투기 2대와의 교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실전 사례에서 F-16은 그야말로 화려한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이보다 앞서 1980년대 이스라엘로 수출된 F-16은 미그 21과 미그 23으로 구성된 적의 전투기 44대를 격추하며 단 한 대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F-16은 뛰어난 성능과 함께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비 또한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F-16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오만,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파키스탄 등 정말 많은 곳에서 F-16의 수많은 파생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인류 연합의 주력 전투기는 F-16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두 국가가 분쟁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양쪽 모두 F-16을 출동시켜 대치하는 바람에 F-16과 F-16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F-16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성능과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F-16의 최신 버전은 어떨까요? 블록 70, 72 버전으로 가장 개량된 F-16V 바이퍼는 기존과 달리 신형 AN/APG-83 A4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향상된 조종관 등이 장착되어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공중의 조기경보 통제기나 다른 전력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성능의 이더넷 데이터 링크를 갖췄음은 물론이고요. 특히 AN/APG-83 A4 레이더는 기존의 F-16이 사용했던 APG-68 레이더에 비해 해상도가 뛰어나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20개 이상의 표적과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량을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인 대부분의 F-16 기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새로 제작되는 기체의 경우는 기존의 것들보다 기체 수명이 50%나 늘어났고 기골 보강으로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려 2060년 이후까지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F-16V 바이퍼는 이론상으로 9.2톤까지도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M61A1 20mm 발칸포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두 9개의 외부 무장 장착대에 기본적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AIM-7 스패로우 미사일, AIM-120 암람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발달된 AAQ-13 항법용 포드, 조준용 포드인 AN/AAQ-33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를 장착해 기존에 비해 2배나 높은 고도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작전이 가능해졌는데요.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이스피드 안티 레디에이션 미사일 타겟팅 시스템 포드를 장착합니다. F-16은 이제 GPS 정밀 유도탄인 합동 직격탄 제2담, 사거리가 370km에 이르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AGM-158 제즘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AGM-158B 제즘 이하를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무려 9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463km 사거리의 그레이 울프 순항 미사일을 4발 탑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레이 울프 순항 미사일은 인공지능의 자율 모듈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하고 지휘하는 ADM-160 몰드와 연동되어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몰드 J, 몰드 N, 몰드 X 등 적을 교란하는 디코이가 먼저 적의 상공에 들어가 적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해 뒤따라오는 그레이울프 순항 미사일들의 지휘를 내리고 그에 따라 미사일들은 목표물들을 섬멸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들이 그 전에 요격되면 안 된다는 것일 텐데요. 공군의 몰드 J와 해군의 몰드 N은 자체 전자전 공격인 제밍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태생이 미끼형 기만체로서 적의 레이더로 하여금 다양한 전투기 및 폭격기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디코이가 가짜 분신을 만들고 적을 속이며
순항 미사일들을 지휘해 최적의 방법으로 타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골든 호드 프로젝트라 부르는데 추후에 새로운 테스트가 시행되거나 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이처럼 강력한 전자전 기능과 인공지능까지 가진 기만체와 저가형 순항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 없는 스텔스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하던 역할을 미사일들이 가져가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쉬워 보여도 전자전과 관련된 기술뿐만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군사력 증강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고 6세대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미래의 전장은 최신형 드론과 각종 지휘 체계와 연동되는 미사일들이 가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